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번째 강의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가치와 신념, 취향의 형태로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문화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때는 대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체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봉사활동,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미술관에 가보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미술관에 가보면 제가 항상 묻습니다. 어땠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실제로 답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한 7, 80명을 데리고 미술관, 대구미술관이나 여러 미술관들에 이제 답사를 나가죠. 그리고 실제로 물어봅니다. 미술관에서 어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저는 현대미술을 잘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한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피에르 부르디유의 책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특히 빈곤한 노동자나 농민들은 노동자 농민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미술관에서 마치 질식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좀 상류층들은 미술관이 굉장히 편안한 거죠. 자, 우리가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이 비중이 동일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향후에 나중에 물질적 부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변환을 통해서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특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청년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문화적 체험, 그죠? 그게 예술적 체험이건, 그죠? 어떤 체험이건 간에 그 어떤 체험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보지 않았던 그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아르바이트라든지 바쁘게 살죠. 학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이런 삶 속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번 찾아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가장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제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 몸은 제 생각은 하나의 통장이었죠.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통장이잖아요. 이 문화자본을 어떻게 그러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라고 그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트를 마련하는 거, 그렇죠? 그 노트에 나의 생각을 적고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관리하는 거, 그렇죠? 특히 제가 저의 좋은 습관, 그렇죠? 좋은 취향, 좋은 생각을 기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키워나가는 정말 또 하나의 통장이 바로 뭡니까? 내 노트입니다. 노트 좋은 노트를 사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정말 제가 걱정하고 아끼는 저를 자주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는 노트를 선물합니다. 꽤 좋은 노트하고 필기구를
선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노트를 가져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정리를 하고, 그죠? 그것을 저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문화자본을 축적한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신념, 그죠? 옳고 그름에 관련된 신념과 가치, 그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가치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념과 가치, 그리고 취향, 좋고 나쁨에 관한 어떤 선호, 이 취향을 축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렇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발성이 여기 PPT 이 컷에는 6개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 행위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행위의 특징들은 제가 김태룡 안희정 선생님이 쓰신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진문당에서 2011년에 나온 책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김태룡 안희정 선생님은 이 6가지의 특징을 자원봉사라는 행위의 특징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수업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원봉사라는 행위의 특징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코로나를 겪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이고, 그렇죠?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자원봉사로 한정 짓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꿔야 될 행동으로서 제가 이 6가지의 특징을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신념과 가치,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발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자발적인 행동이 되죠. 신념과 가치는 그것을 담고 있는 제 가슴 속에서 하나의 엔진이 되죠. 그 엔진이 막 신념과 가치, 취향이라고 하는 문화자본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죠? 명령을 내려야만,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아이언맨 주인공이 갑옷 수트를 입는데 거기 가슴에 뭐가 하나 달려 있죠. 에너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신념과 가치,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아이언맨의 그 엄청난 에너지처럼 가슴에 그렇죠? 그런 엔진을 갖게 됩니다.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크게 변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신념과 같이 보이지 않는 취향을 축적하고 확대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또 보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를 강조하고 물질적 부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마치 수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처럼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길러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인간으로 길러지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길러집니다. 그러나 신념과 가치, 취향을 문화자본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수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그렇죠? 자원봉사가 바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얻는 건 없고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기꺼이 그것이 그렇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죠? 이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익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그죠?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 너희가 여러분들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마인드를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바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훌륭한 사람들, 그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타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죠?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신념과 가치, 취향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도와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죠? 하고 싶으니까, 그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내키지 않아도, 그죠?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죠? 사회가 필요한 일을 지속성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런 청년들은, 그죠? 코로나 이후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문화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신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거는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본질, 나는 누구일까? 이 문제, 그죠? 그죠? 어디에서? 사회적 삶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가는 것이고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은 정말 바빴을 거예요. 분주하고 바빴을 겁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 그죠? 돈을 추구했죠.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췄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췄죠. 이 삶을 하나의 투자로서, 그렇죠? 코로나 이후의 나의 삶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더 소외당할 거예요. 더 가난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멈춰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잠시 고민한다면, 정말 잠시 고민한다면, 물질적인 부 이외의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실천할 수 없으면 그 실천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면 인터넷에서, 그죠? 내가 할 행동들의 리스트를 정리 한번 해보고, 노트에 글을 안 쓰더라도 요새는 핸드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내 사회적 삶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 코로나는 그렇게
절망과 고통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 삶에 하나의 엔진을 장착하고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그래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수련이 될 수 있다, 수련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삶, 여러분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세계 사회 속에서의 역할, 자랑할 만한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쉬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죠? 보약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이 코로나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